조그만 오래된 주택가. 골목 끝 작은 단독주택에 사는 오동철 할아버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조금 이상한 노인으로 통했습니다. 머리는 늘 헝클어져 있었고 손에는 항상 낡은 드라이버와 망가진 전자부품을 들고 있었으며 가끔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웃기도 했죠. 저 집 할아버지, 좀 무섭지 않아요? 쓰레기통에서 뭐 자꾸 주워오더라니까. 정씨 아주머니가 동네 슈퍼 앞에서 수군댔습니다. 에이, 무섭긴요. 그냥 세상과 동떨어진 노인일 뿐이죠. 요즘 말로 아싸랄까? 옆에 있던 박씨 청년이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계 만지작거리는 이상한 노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의 집 앞에 택배가 며칠째 쌓여 있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동네 회의에 나와도 의견은 무시당했고 누군가는 그를 향해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노인회장인 김 씨가 회의 중에 오동철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조용히 하시고 쉬세요. 기술은 이제 젊은 사람들 몫이죠. 최신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요. 오동철 할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편히 쉬라는 말 참 듣기 좋네요. 너무들 쉽게 말해서. 하지만 아무도 그의 표정에 담긴 자부심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이상한 노인의 이상한 말로만 치부했죠. 저 할아버지 좀 이상하다고 동네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피하거나 대놓고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저 집 앞 지나갈 때 좀 조심하세요라고 말하기도 했고 아이들에게는 저 할아버지한테 가까이 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오동철 할아버지는 그런 시선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집에서 조용히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전체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공전기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 난 겁니다. 가로등이 모두 꺼지고 상가 입구 자동문이 멈췄으며 노인정, 보일러까지 꺼져버렸습니다. 한겨울의 추위에서 난방도 되지 않자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했죠. 애들 학교 가는 길도 어두워서 큰일이에요. 이거 진짜 위험해요. 보일러까지 꺼졌어요. 주민들은 급하게 전기공사업체에 연락했지만 답은 비관적이었습니다. 이거 시스템 자체가 너무 오래됐어요. 부품도 구하기 힘들고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것 같은데요? 일주일? 주민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겨울에 보일러 작동이 멈췄는데 일주일을 어떻게 견디라는 말인가요? 노인정에서는 어르신들이 추위에 부들부들 떨었고 상가 주인들은 냉장고가 망가질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날 밤 동네는 완전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두운 골목에 오동철 할아버지의 집만 유일하게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1층에 사는 한 청년이 우연히 창밖을 보다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저 집만 왜 불이 들어와 있죠?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 노인이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전기기계 같은 걸 맨날 만지더니 설마 진짜 뭔가 했나?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게 다 전자부품이었잖아. 혹시 전기 관련 일을 했던 사람? 사람들은 궁금증과 부끄러움이 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그의 집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피했던 노인이 사실은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노인회장 김 씨가 용기를 내어 오동철 할아버지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어르신 계세요? 문이 열리고 오동철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낡은 작업복 차림에 손에는 드라이버를 들고 있었죠. 무슨 일이십니까? 김 씨는 머리를 극적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고장난 시스템 좀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동철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는 저보고 가만히 있으라 하시더니 이제는 도와달라 하시네요. 김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실례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동철 할아버지는 한참을 김 씨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동철 할아버지는 말없이 낡은 작업복을 제대로 입고 오래된 도구함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죠. 진짜 고칠 수 있을까? 그래도 전문가를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오동철 할아버지는 그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관리실 한쪽 기계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분. 단 10분 만에 동네 전체의 불이 다시 켜지기 시작한 겁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밝아지고 상가의 자동문이 다시 작동했으며 노인정의 보일러는 윙하고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방금 뭐 한 거예요? 정씨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오동철 할아버지가 손을 털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전기 노후 배선에 자동 복구 기능이 없더군요. 직접 수동 연결해 놨어요. 그게 가능한 거였어요? 박씨 청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가능하죠. 원리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봤고, 누군가는 오래된 기사 속에서 젊은 시절 오동철 할아버지의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봐요. 박씨 청년이 스마트폰 화면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오동철 박사 1980년대 전력 제어 시스템 특허 보유자, 한국 최초 자동화 설비 공동개발 멤버,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 유공자 훈장 수상. 잠깐만요, 더 있어요. 누군가가 또 다른 기사를 찾아냈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회사 매각 오동철 박사 은퇴 후 칩거. 업계에서는 전력 시스템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렸던 인물. 현재 행방불명 상태, 후학들 사이에서 안타까운 표에 동네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이상하게 여기고 무시하고 피했던 노인이 알고 보니 국가급 발명가였던 겁니다. 그의 이름은 전기공학 교과서에도 나와 있었고 대학교 기술 박람회에서도 언급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개발한 전력 제어 시스템은 지금도 많은 건물에서 사용되고 있었죠. 다음 날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 오동철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박씨 청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박사님이셨네요. 진짜 몰랐습니다. 저 많이 죄송했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씨 아주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했습니다. 박사님,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동철 할아버지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든 모든 사람은 다 늙는 거야. 늙었다고 무시하는 건 지혜를 잃는 거지. 하지만 저희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제 서로 좋은 이웃으로 지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민들은 오동철 할아버지를 동네 기술자로 모셨고 무언가 고장나면 정중하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오동철 할아버지가 진행하는 어린이 발명 교실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며 집중했고 부모들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죠. 박사님, 저희 아이가 집에 와서 계속 발명가가 되고 싶대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이들이 똑똑해서 가르치는 보람이 있어요. 늘 혼자였던 그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반찬을 가져다 주고 청년들이 찾아와 대화를 나눴죠. 그가 만든 간단한 자동화 장치들은 마을의 편리함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자동 가로등 조절 시스템, 공동 주차장의 효율적인 전력 관리 시스템 등 모두 그의 손에서 탄생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네 사람들이 감사의 뜻으로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김씨 회장이 대표로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박사님을 몰라봐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네를 위해 힘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동철 할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20년 전에 은퇴하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IMF 때 회사가 무너지고 평생 쌓아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죠.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화도 나고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명예나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더군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제 과거를 들먹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정씨 아주머니가 눈물을 닦았고 박씨 청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동철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좋은 이웃이 되었으니 이제는 서로 잘 지내봅시다. 이 나이에 다시 내 지식을 몰랐는데 재밌네 인생.